예, 금요일 최애 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MBC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햄버거 보살. 네. 햄버거 버거 보살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씨의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요. 500여 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고, 더도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삼선 개헌, 윤석열 장기 집권 구상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미애 의원님?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아침에 분노 조절이 네. 잘 안 돼요. 이게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지금. 네, 화가 이게 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까지 체포 대상으로 삼았고 계엄이 성공하고 나면 차례차례로 이 사람들을 소위 그들 표현으로 수거를 수거 대상.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해서 체포한 다음에 연평도나 제주도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네. 연평도나 제주도로 보내면서 특이하게도 이송중 사고를 만들어서 죽여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체포된 사람들을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메모인 것 같고요. 거기도 또 결정적인 건 내국인을 이 과정에서 네. 이 계획에 사용했을 때는 수사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인민군이나 내지는 그 위장된 HID를 이용해서 이런 조직을 동원할 계획까지 꿈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모든 계획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소식을 여기 전해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여기 소련입니까? 스탈린의 소련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느낌이 이게. 들잖아요. KGB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서워요. 근데 구체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본인이 더 과장해서 했을 가능성.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은 그 내란에 준할 만큼 더 충격적인 내용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선 장기 집권 네.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잖아요. 삼선 개헌, 예.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 국회 네. 무력화시키고 해산시키고 부정선거 구실로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네. 연임하고 장기 집권하고 총통을 꿈꾸고 수용소 이러니까 또 히틀러.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이런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 김용현이 가장 애독했던 책이 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상훈이든 김용현이든 함께 계엄을 모의 주도했던 윤 대통령이든 네. 그러니까 히틀러, 박정희 이런 다 떠올리면서 삼선 장기 집권 걸림돌 되는 모든 사람들 제거 그냥 제거가 아니고 폭사시키겠다는 그런 거. 거잖아요. 예. 수용소에 가둬서 하여튼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혹들이 다 지금 노상훈 수첩에 담겨 있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요. 계엄이 성공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됐으면 이 수첩대로 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지요, 당연히. 최소한 이 수첩 비슷하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오늘 이제 어제 밤에 나왔으니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나 이거에 반대하고 계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모습이 좀 더 놀랍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똑같을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가 사실상 계엄이 불가피했다. 네. 계엄 옹호 또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고성 계엄 이에 동조하고 끊임없이 사법부 흔들고 헌재 흔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야당 때문에 반국가 세력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이게 네,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그냥 제거하고 장기 집권하는 거잖아요. 소련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조선왕국처럼. 여기 안에 다 한동훈도 들어 있었고 뭐 네, 다 국민의힘 이준석도 있어, 다 있어요, 그냥.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상당수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들도 전혀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전 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포함되어 끔찍함을 있었어요. 느꼈어야 되는데 예. 과연 이런 보도에도 침묵한다면 뭐 그러니까 자기네 살겠다고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진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냥 딱 그러니까요. 하나 이유예요. 자기네 네, 살겠다. 살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민주국가인데, 한순간에 민주정당이라면서요.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보호가 필요하고 무슨 여기서 변호를 해줍니까, 이 사람들을.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일을 주모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노상원이라는 네. 퇴역 장교 출신이라는 거죠. 왜 퇴역 장교를 썼을까요? 현역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계엄 상황에서 군 라인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퇴역인을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을 때 추적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춰두고 싶었던 인물인 겁니다. 이 공교롭게 노상원이 빨리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빨리 드러났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하고 둘이서 상원아 웃자노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친분 관계가 있는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아주 높은 고위직 장교를 하다가 나왔던 지금 보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반 민간인을 이용해서 비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것도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 정말 오늘 이에 대한 네. 뭐 규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명 하나 내지 않는다면 이건 노상원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비호하고 옹호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국민의힘 오늘 어떻게 하는지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사과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별로 아니고 전혀 없었어요. 예. 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 계엄 선포라는 것도 불가피했다. 통치행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식의 사과이지 그렇죠. 그것 자체에 대한 사과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노상원의 이 수첩에서 드러난 이 거대한 음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힘이 우리 최인호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헌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차범근 감독도 차범근 감독이 왜 포함됩니까? 진짜 왜 조국 장관 들어갔어요? 탄원서 썼다고. 아, 탄원서. 탄원서 썼다고. 그리고 그 판사 유상훈 판사 그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영장 대표. 기각이요. 판사 예. 그러니까 축구 감독 판사 뭐 종교 인사들 종교인 다 포함됩니다. 연예인들까지 일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삼은 노상원의 수첩. 정말 아마 현대에서 이런 정도의 물론 수첩 안에 모의 계획이지만 정말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 너무 놀랍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놀랍. 끔찍스럽습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맞죠? 박정희도 이렇게 못해요. 못하죠. 예. 전두환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요. 깜짝 그러니까 이 놀랐습니다. 검찰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하고 있는지 네.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법 반드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만 이런 수첩에 적은 게 아니고 이렇게 실행하려면 군 내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군 바깥에 또 비공식적인 라인 민간인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노상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비선들 네. 뿌리 깊은 이런 그 계엄 모의 세력들 또 10년 20년간 잠복해 있다가 또 이 때를 노렸던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면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킬링필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진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킬링필드 같아요. 그렇게 꼬다 모아서 죽이는 게 킬링필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치인들 다, 뭐 종교인들, 뭐 연예인들, 하여튼 반대 세력은 500여 명 모아가지고 죽이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삼선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경고용 무슨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북한하고 접촉을 어떻게 해서 네. 결국 아까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용에 보면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북한하고 접촉할 때 뭘 내줄 거고 접촉할 때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마지막, 하고요. 충격적인 게 그런 것들입니다. 뭐 안쪽도 그러지만 수거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 자기들 표현이긴 하지만 북한 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네. 분노는 가라앉히고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북한하고 뭘 연계해서 수거하려 했다, 제거하려 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 국민의힘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예. 헌법을 부정하는데. 일단은 이 국민의힘은 이번 뭐 재판하는 것도 탄핵하는 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수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얘기를 해서 뭐 그럼 인정하든가 그럼 아니라고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집단으로서의 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생각 맞습니다. 들거든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짜 광화문 내거리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네. 이런 어떤 전격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아마 구체적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노상원 수첩 다시 또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탄핵 심판 8차 변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8번 했는데 뭐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주목하고 보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8번의 네. 심리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날이 갈수록 더 명백해졌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요건과 절차, 뭐 네. 공무원이 열지 않았고 또 뭐 비상사태 시기였느냐, 뭐 저 전쟁 시기였느냐, 사변에 일어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 드러났고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윤석열 본인이 네. 탄핵 사유를 자백한 거. 네. 그 선관위 병력 투입. 김용현 장관에게 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 본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뭐 강조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말이 선관위에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한 거다. 그 네. 명백한 위헌이고 탄핵 사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 뭐 거짓말,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좀 논란하다가 요원이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그 시간에는 국회 본관에 군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 예. 없었는데 어떻게 끌어내라라고 표현을 합니까? 또 그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기 요원 특전사 네. 부대원들을 보고 어떻게 또 그런 말 쓸 수 있느냐. 또 달그림자 말했고 아무 네. 일도 없었다. 예.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온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여튼 그 윤석열의 탄핵을 명백히 하는 그런 팔자까지 변론이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 사유는 더욱더 명료해졌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임미 의원님은요? 탄핵 사유가 명료해졌을 뿐만 아니라 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등장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 그래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좀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 네. 홍장원, 네. 그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맞습니다. 예. 네. 그 자신의 뭐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증언대에 나와서 보여줬던 차분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 모습들은 전 국민들한테는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좀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짚어주셨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8차 하고 하루 정도 20일 날 9차 추가로 지금 잡아놓고 아마 그날 종결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측에서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리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 뭐 탄핵 사유가 온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네. 군이 국회에 침탈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어떤 비선이 최순실 네. 이런 국정농단 비선 세력들이 농단을 했고 또 어떤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이 또 위헌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심리하는 게 좀 쉽지 예. 않아요. 예. 예. 안 왔었어요. 예. 석 달 좀 그런데도 석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이거는 워낙 명백하고 본인이 자백한 것도 많고 헌재에 나와서 그리고 모든 그 부하들이 검찰 조사에서 연영이나 이준호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네. 이준호한테 여러 가지 그 증거 인멸 지시 받았다는 부하 대통령으로 비하폰으로 해서 정치인 체포해라는 들었다는 거 다 들었다는 거. 네, 네. 각종건 사령관도 본인만 주장한 게 아니고 다 부하들이 스피커폰 다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뭐 또 소방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하라는 거를 다 부하들한테 지시했다는 부하들이 또 진술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하들이 수많은 부하들이 다 체포라든지 단전 단수라든지 다 들었고 이런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부실하다 뭐 한데 이게 사실 충분해도 너무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죠. 아. 시동은 사실 일찍 걸었습니다.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 아하.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받지 수 않겠다. 없다라는 불복의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동들은 일찍부터 걸었거든요. 아하. 근데 헌재 흔들기가 너무 지나쳐서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반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니네가 이것까지 거부하느냐라는 게 반대 여론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 8명의 재판관들을 분리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지 갈라치기를 않습니까? 한다. 예. 특정한 재판관을 향해서 굉장히 인신모욕적인 발언들도 하고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불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슬슬 가동하고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또 사법부 지금 특히 서부지법 폭동 관련된 것도 실시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선고에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폭동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한테. 헌재 습격한다는 모의하다가 예. 지금 발각이 돼서 한 명이 구속까지 당했고요. 네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언론하는 정황들이 각종 SNS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 뭐 승복할 수 없다. 뭐 중대한 결심하겠다. 이런 운운하는 것도 다 헌재를 뭐 습격하라는 그런 시그널로 네. 읽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발언들이나 선동들을 네. 무작정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헌재 흔들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서부지법이나 또 체포영장 거부라든지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라든지 경호처 발동해가지고 또 무력으로 방어하려 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전면적인 사법부 부정 이런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뭐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정시라든지 경제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까? 큰일 났어요. 예. 그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죠. 그 지금 대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대구역 집회 네네.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뭐 엄청 많고 경찰만 해도 5만이 추산 인원이거든요. 사진을 봐도 많아요. 엄청 네, 깜짝 많거든요. 놀랐어요. 엄청 많고 대규모 운집이라고 봐요. 탄핵 반대 네. 집회겠죠. 이렇게 몰리는 모습 뭐 또 대구 경북 쪽에 저 의원님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집되는 모습? 이게 다 대구 경북의 민심이냐? 아, 진짜 아니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절대로 안 된다는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집회 장소를 동대구역으로 잡은 이유는요. 이동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집회 딱 끝나면 다시 기차 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산에서도 많이 갔어요. 네, 네, 맞습니다. 부산역에서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예. 전국에서도 많이 왔고 그렇죠. 예. 특히 대구 집회는 부산에서도 많이 일부러 갔습니다. 집회 장소를 역으로 잡은 겁니다. 결집하기 좋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시 다 모이는 말하면 이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모인 집회이다. 대구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저렇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집회 성격은 탄핵 반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의 즉각 복귀. 그럼 대구 경북 민심도 똑같으냐? 아닙니다. 대구 민심은요. 탄핵은 인정합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건 네. 압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건 있죠. 계엄에 대한 그 정서적인 이게 수용도가 광주 전남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대구 경북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해자의 입장하고 여기 가해자 가해자의 입장이었기 입장이었던 때문에. 본인들이 네. 가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예. 아이고 탄핵은 뭐 어떻게 그걸 피해가겠어? 인용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야? 그런데 조기 대선이 닥쳤을 때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그 건 마음이죠, 안 돼. 사실은. 요게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인 작동한다고 봐야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게 불씨가 돼서 나중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냈을 때 저것이 헌재의 판결을 불복하는 그 네. 불씨로 작용할까 봐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구 경북 민심이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전과 탄핵이 즉각 인용이 되었을 때 민심이 확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탄핵 전에는 비등비등했어요.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게 비등비등했는데 탄핵이 딱 결정된 3월 10일 날 네. 그리고 10일, 11일 날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근 70여%에 달하는 대구 사람들이 탄핵 인용 잘했다라고 즉각 수용합니다. 이게 그래도 보수라고 자존심 가지고 지켜온 사람들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 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됩니다. 그 박근혜 때 보면 하여튼 탄핵 결정이 나니까 대구 사람들은 저도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경북 대구다 보니까 그 지금 말씀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죠.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집회에 국회의원도 가 있고 이철우 지사도 나가 있더라고요. 현역 정치인들 그 집회에 가가지고 어쩌면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연설은 안 했지만 연당 네. 가서 고개 숙여서 뭐 감사의 네. 인사를 표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네. 경북지사도 가셨죠. 이철우 지사 갔어요. 이철우 지사 갔어요. 아니,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 가는 게 맞습니까? 저기 가는 게. 결국 그 한 장면으로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러니까요. 그걸 뭐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극우 정당화 되어가는 국민의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네. 심판해야 됩니다. 그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 예. 저희가 당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아하, 있는 걸로 알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예. 근데 평소에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의 정치적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홍준표가 갈 수 없는 집회에 이철우가 가서 왔어요?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늘 홍준표한테 밀렸거든요. 네. 홍준표 없는 자리에 자기도 목소리 한번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좀 드러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계산된 정치적 행동. 존재감을 그런 집회에 가서 거기 가서. 참석해서 그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정치 그러게 안타깝습니다.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지금 상정이 됐는데 명태균 본인 얘기도 지금 있고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반응이 재밌어요. 이게 보면 자객 특검이라.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스스로 인정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네. 필요가 있나요? 좀 보면서 저희가 계엄이 터졌을 때 네. 계엄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명태균 그 황금폰이었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네, 권성동의 발언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법 막는데, 이 특검법이 진행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 또 명태균 씨가 계속 좀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표현에 따르면 오세훈, 홍준표 벌거벗어 벗겨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의 빅4 중에서 두 네. 사람이 연루돼 있다라는 지금 맹태균 씨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이 맹태균의 앞으로의 어떠한 발언, 주장 또 이것이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뭐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레이스는 맹태균에 달려 있다. 명태균이 140명의 전현직 의원의 명단을 갖고 있다. 만약에 달리 얘기하면 녹취 다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육성 녹음도 다 있다. 있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맹태균 한건폰 임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것 때문에 계엄의 계엄했다. 트리거가 됐다. 네, 왜 그래도 12월 3일이냐. 하필이면 네. 그날 그 오후에 맹태균 씨가 특검 주장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소됐어요, 그날. 그렇죠. 예. 그 특검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면 지금까지 네. 윤 씨 부부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계엄한 거 아니냐. 네. 물론 준비는 오래 했지만 자 그렇게 했듯이 자 맹태균의 한건본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고 네. 만약에 맞다면 그건 조기 대선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탄핵이 되면 또 맹태균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들이 네. 만약에 낙마한다면 대한민국의 24년 연말과 25년 상반기까지는 참 맹태균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예. 요거 저희 당에서 지금 네. 그 특검법안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19일 날 법사위에서 다뤄주고 2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시 이제 최상목한테 가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 시점이 아마 3월 중순경에 표결이 재표결이죠.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당시면 탄핵이 탄핵 됐을 수도 결정이 있겠네요. 되잖아요. 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 야.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 스스로 그래서? 얘기를 다 했어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저러는 네. 거군요. 이렇게 해서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발목 잡으려고 하고 모든 이 대선 전국을 명태균 게이트로 이거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권성동 스스로 해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되면 발목 200이 잡혔으면 될 수도 이런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대선 국면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김문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슬슬 몸풀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한 게 없습니다. 김문수랑 한동훈은 명태균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네.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가능성도. 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죠. 명태균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만한 게 박형준 부산시장 얘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쭉 나올 것 같았는데 이 계엄 난리가 나는 바람에 계엄이 터지면서 더 보도는 안 되고 있었거든요. 뭐 부산에 또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계엄 때문에 박 시장이 맹태균 게이트 연루 여부가 네. 상당히 이제 죽었죠. 네. 언론 보도가 날 듯 하다가 나다가 말았어요. 예, 나다가 네. 말아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강혜경 씨가 언론에 박형준 시장도 네. 보궐선거 22년 또 부산시장 선거 때 총 7차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박 시장이 발끈하면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간도 모르고 맹통희 씨 전혀 모른다. 거짓이다는 이런 걸로 했는데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강혜경 씨는 정말 검찰에 조사 받아봐라 자료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맞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것이 맞다면 7차례 여론조사 비공개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요.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에 특히 보궐선거 때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또 비공개 여론조사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또 누가 지불했는지 네. 대남한 거 아니냐 예. 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네. 박 시장이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받기 전에 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을
대선은 똑같아요. 대선에도 저렇게 했어요. 비공개 여론조사 주고 돈 안 받고 해주고 다 공직선거법 아니면 정치자금 위반입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게 했다고 명태균은 주장하고 명태균은 증거들 다 갖고 있어요. 녹음 자료. 그러면 부산시장에 했겠냐 안 했겠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세훈과 윤석열의 여론조사 방식의 네. 그대로 썼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혜경 씨가. 예. 근데 그 강혜경 씨 고소할 때 박형준 시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은 정치를 정직함과 뭐로 해가 무기로 삼아서 했다 이러는데 참 그걸 보면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울고 갈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그 의혹 박 시장님 빨리 밝혀야 된다. 일단은 본인이 얘기해야 본인 된다. 스스로 밝혀서 예. 왜 못 피해 연관이 없는 나간다. 건지 예. 강행 씨 왜 그래 주장하는지 왜 고소했는지 최인호 의원님 이거 끝까지 좀 물고 좀 물고 늘어져 늘어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세요. 자꾸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애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